봅시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절대값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애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었어. 절대값 x라는 애가 있으면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었지. 그치? 어떻게 되는 거였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x가 0보다 작다로 나눠서 즉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면 어떻게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맞죠?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면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 왜? 절대값을 했을 때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x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밖으로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얘만 알아두면 다 풀 수 있어. 얘만 알아두면. 그런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푸는 걸 너넨 좋아하잖아. 그쵸?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그나마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얘가 가장 정석적인 형태인데 그 중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 있는 게 뭐냐? 절대값 x가 뭐 3보다 작다 이런 거일 때. 즉 어떤 경우냐면 절대값이 한 개고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관없어. 그냥 절대값이 한 개고 뭐만 있을 때 나머지는 상수만 있을 때.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요 사실. 그래서 얘를 그렇게 많은 경우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많은 경우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일단은 얘를 정석적인 방법대로 볼게.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 x가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x가 0보다 작다로 나눠서 보겠다.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 전제 조건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였잖아. 근데 x가 3보다 작다라는 애가 만들어졌어. 그럼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라는 애가 나오는 거야. 괜찮니?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x가 0보다 작대.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와요. 다시 봐봐. 기본 전제 조건이 x가 0보다 작다라는 애야. 그런데 그걸 풀었더니 뭐가 나왔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애가 나왔어. 그럼 둘을 합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나온다?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라는 애가 나오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얘와 얘는 어떤 관계야? 둘은 또는의 관계야.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그거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느냐? 쟤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0에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가 나오는 거야. 아, 얘를 정석적인 방법대로 풀어봤더니 뭐가 나오는구나.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애가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3과 마이너스 3이 뭐야? 얘에서 나오는 애들 아니야? 얘가 그대로 나오면 3이고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 마이너스 3 아니니? 그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면 절대값 x가 있네. 그러니까 절대값이 한 개밖에 없네. 그 다음 두 번째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값이네. 상수값. 그리고 그 절대값 x가 3보다 작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를 활용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봐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절대값 3x-4가 1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 이거 어떤 규칙이야? x는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고 왼쪽 오른쪽에 뭐가 생긴다? 3과 마이너스 3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3x-4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왼쪽 오른쪽에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 11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양변에다가 4를 더해 주시면 뭐가 되고 여기다가 4 더하면 마이너스 7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x 되는 거고 여기다가 4 더하시면 15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7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부등식의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 있을 때는 또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똑같은 건데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거야.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냐면 우리 절대값의 정의를 우리 전에 개념할 때 한 번 하긴 했는데 절대값이라는 정의가 있어.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그냥 절대값이었을 때 양수되는 거. 그건 그냥 성질. 절대값의 성질이고 그건 절대값의 정의는 뭘까? 오! 어떻게 알았어? 절대값은 뭐야? 수직선상에 어떤 숫자를 내가 표현했을 때 그 숫자부터 0까지의 거리를 의미해. 그러니까 양수인 거야. 거리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 봐봐.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얘를 다시 한번 볼게. 절대값 x라는 건 뭐야? 수직선상에 x를 표시하겠다. 란 소리야. 그럼 0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럼 내가 x를 여기다가 찍었어. 근데 절대값 x는 뭘 의미한다고? 0부터 x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이게 뭐보다 작아야 된대? 3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3은 어디 있어야 돼? 3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니까. 근데 만약에 x가 여기 있어. 정확히는 x가 음수 쪽에 있어. 그럼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지. 왜? 0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가 3이니까. 그러니까 x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잘 봐. 0이 여기 있는데 이번에는 얘를 반대로 바꿔볼게. 3보다 커야 된대. 그럼 0이 여기 있어. x가 여기 있어. 그럼 3은 어디 있어야 돼? x가 3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3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x가 뭐 해야 돼? 3보다 크겠네. 오른쪽에 있으니까. 만약에 x가 근데 여기 있어. 그럼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어야 되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겠네. 아,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해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항상 또는이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한 번 더 적용시켜 볼게. 잘 봐. 64번 볼게. 64번. 균아 춥니? 괜찮아? 추우면 얘기해. 너는 근데 감기가 되게 오래 가는 것 같다. 언제부터 그랬어? 너 저번 시간에도 골골대지 않았어? 그치, 저번 시간에도 뭐 컨디션 안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그거 기억난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고 물어봤나? 하여튼 뭐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너한테? 저번 시간에도? 아니? 봅시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번엔 2x-1이야. 그러면 절대값 2x-1이라는 건 뭐라고? 2x-1을 수직선상에 찍어보겠다라는 소리라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0을 찍었어. 그 다음에 2x-1을 여기다가 찍었어. 근데 2x-1이 뭐보다 크대? 5보다 크대. 그럼 5가 어디 있는 거야? 5가 여기 있는 거야. 5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1이니까 2로 나누면 x는 3보다 크구나. 하나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내가 2x-1을 여기다 찍었어. 왼쪽에다 찍었어. 그럼 뭐보다? 마이너스 5보다 왼쪽으로 가 있어야겠죠? 이해가 뭔 소린지? 뭔 소린지 이해 가냐고. 왜? 거리가 5보다 커야 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라고 거리가. 그것보다 더 멀리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4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얘 또는 얘겠네요. 괜찮니? 이렇게 언제 풀 수 있다고? 절대값이 1개일 때. 절대값이 1개일 때만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은 똑같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6번에 절대값이 1개인데 이번에는 반대편의 상수가 아니라 x야. 그러면 정석적으로 푸셔야 돼요. 정석적으로 안 풀면 틀리는 상황이 가끔은 있어.
근데 그 가끔이 생각보다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수직선으로 풀 수 없다는 아니야. 얘도 수직선 상에 나타내서 x값을 구할 수도 있어. 있는데 안 되는 상황도 있어. 근데 그 안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학교의 시험에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반대쪽이 상수가 아니라 x가 있을 때는 그냥 푸세요. 그냥 풀라는 게 뭐야? 절대값 안에 있는 4x-8이라는 애가 절대값 안에 있는 4x-8이라는 애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풀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4x-8이라는 애가 첫 번째 경우 4x-8이라는 애가 양수일 때, 두 번째 경우 4x-8이라는 애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부터 구해보시면 8 넘기고 4로 나누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x는 2보다 작다. 괜찮니? 따라왔어? 그러면 서준아,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왼쪽 어떻게 나온다고? 얘가 양수니까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맞죠? 그럼 그대로 4x-8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그 다음에 x 넘기면 5x가 될 거고요. 8 넘기면 23이 되겠죠? 그러니까 x는 뭐가 된다? 5분의 2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근데 기본 전제 조건이 뭐라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겨야 돼? 요렇게가 생겨야 되는 거죠. 괜찮니? 괜찮니? 그 다음 얘도 볼게. 얘 보시면 4x-8이 음수야.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4x를 반대로 넘기면 여기 3x일 거고요. 15를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7일 거고요. 그럼 그랬을 때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기본 전제 조건이 뭐라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라고. 2보다 작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항상 이 둘은 뭐라고? 또는이라고 얘들아. 또는. 항상 또는이야.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되는 거야. 그럼 그때 x, 정수 x의 개수 세볼게. 정수 x 몇 개니 이 안에? 뭐 있어 x는? 2, 3, 4까지 가능하지? 또 이 안에 있는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가능하죠? 맞지? 그러니까 총 몇 개? 총 7개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됐나요? 된 거 맞아?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아니면 지금 우리 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매번 영상 촬영할 거고 아까 내가 영상 링크 보내줬지? 거기에 계속 올라갈 거야. 다른 말 없으면 이미 다 올라가 있을 거야. 알죠? 오늘 수업도 오늘 찍으면 내일 정도면 다 올라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혹시나 숙제하거나 할 때 수업 내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너네가 집 가자마자 숙제를 바로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 집 가면 또 쉬고 싶잖아. 그래서 그날 못하면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기억 안 나는 게 있으면 뭐 따로 와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 보고 하시고 다시 풀어보셔도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68번 한번 풀어볼래? 68번 68번 풀어보세요. 68번
수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수업. 아니요, 여기 첫 번째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수학 5일, 총 6고, 6급, 3호, 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지? 네, 학통반으로 내려가시면 아, 밑에 3호에 있는, 네. 내려가시면 네. 위에 6층 6호로 가주시면 돼요, 지금. 네. 저 촬영. 제가 선생님 좀 수업이 와가지고 그만둬. 풀어보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 상문제라고 돼 있는데 풀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풀어보시고 그랬을 때 해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좀 맞춰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68번은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번에 이번엔 절대값이 2개일 때죠. 그치? 절대값이 2개일 때는 어떻게 푼다? 얘도 마찬가지로 정석적으로 가시면 된다. 그러면 정석적으로 가라는 게 뭐야?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죠? 맞죠? 얘는 어떻게 풀어?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죠? 그치?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범위를 만들어내면 총 3가지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x가 0보다 작다.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3가지가 만들어져요. 3가지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0이 되는 거 0, 얘가 0이 되는 거 2. 그래서 그 2개를 가지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 보면 돼. 이렇게 하는 건 뭐야? 0보다 작을 때, 클 때, 2보다 작을 때, 클 때 해서 0보다 작을 때, 0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x가 0보다 작대. 그러면 서준아 이거 양수 음수? 예? 음수 얘는 찍냐? 찍어도 어떻게 그렇게 찍을 수 있어? 야 생각해봐. x가 0보다 작아.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 양수야 음수야? 얘는 음수잖아. 또 0과 2 사이야. 그럼 뭐 있어? 1 있잖아. 1. 넣어봐.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얘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보면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땐 둘 다 음수예요. 앞에 거 음수니까 요렇게, 뒤에 거 음수니까 요렇게.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되죠?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지? 근데 기본 전제 조건이 얘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붙여야 된다고? 0보다 작다를 꼭 붙이셔야 된다고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양수, 얘는 음수라고. 그럼 앞에 건 양수니까 그대로, 뒤에 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지워지네? 근데 지워진다고 끝 이게 아니야 절대. 지워지고 남는 걸 봐야 돼. 2 남았지? 근데 6보다 작거나 같다죠? 2가 6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2가 6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라는 건 얘는 참이야. 그럼 뭐야? 얘는 참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지? 얘가 만약에 틀렸어. 그럼 얘도 틀린 거야. x가 지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집어넣어 보시면 둘 다 양수가 됩니다. 둘 다 양수가 되니까 x 더하기
x-2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넘겨서 계산해보면 2x는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기본 전제 조건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요. 맞죠? 그럼 얘를 수직선상에 한번 세 가지를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시면 첫 번째 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맞죠? 두 번째 거 0부터 2까지 세 번째 거 2부터 4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그냥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 찾아주시면 총 7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0이랑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저거는 x가 주어지니까 안 되는 거. 봐봐. 어떻게 보면 될까? 봐봐. 지금 제가 x-x 플러스 2가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너 말대로 x가 이렇게 지워져. 그럼 남는 게 뭐야? 2가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애지. 아, 그게 말이 되니까. 그치, 이게 말이 되니까 제가 말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부등식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냥 다. 싹 다. x가 지워지니까. 됐어? 됐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보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 23번부터 2차 부등식이 쭈루룩 나오죠. 뭐 당연히 오늘 2차 부등식을 끝내는 건 힘들어요. 당연히 오늘 2차 부등식을 끝내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너네가 이제 개념할 때도 느꼈겠지만 2차 부등식 파트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명확해. 뭐냐? 2차 함수를 어려워해서 그래. 2차 함수를 어려워하니까 2차 부등식을 어려워하거든? 근데 내가 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게 2차 방정식 있죠?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2차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2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게 2차 부등식인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게 뭐가 있었느냐? 요 세 개는 하나야. 다 똑같은 거야. 각자의 의미만 조금씩 다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2차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y는 뭐 2x제곱, 그냥 x제곱을 쓸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있어. 얘를 우린 뭐라고 불러? 2차 함수라고 불러. 2차 함수라고 불러. 근데 내가 y에다가 만약에 0을 집어넣어.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럼 뭐로 바뀌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왜? y에다 0 집어넣어봐. 얘는 0이잖아.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뭐야? 뭐라 그랬어 내가 맨날? 교점식이라 그랬다. 교점식. 2차 방정식은 뭐야? 어떤 y 값이 정해졌을 때 만들어지는 식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부등식은 뭐냐? 부등식은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요런 애잖아. y가 0보다 큰 걸 찾을 거야. 너네 x축, y축 이렇게 있지? 그치? y가 0보다 큰 건 어디야? 요거 말하는 거죠. y가 0보다 작은 건? 요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자르면 돼? x축을 기준으로 자르면 돼.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0보다 큰 거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건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 다시 봐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 내가 거기다가 0보다 크다를 붙였어. 그럼 뭘 보겠다는 거야? 2차 함수 중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보겠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0보다 작다를 붙였어? 그럼 뭘 보겠다는 거야? x축보다 밑에 있는 2차 함수를 보겠다는 거야. 그럼 다시 이 그래프 그려볼게. 얘는 1, 3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과 3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야. 그럼 0보다 큰 건 어느 쪽이야? x축 위에 있는 건 어느 쪽이야? 얘랑 얘죠. 맞아?
그걸 어떻게 쓰면 된다고? 부등식은 결국 x값 구하는 거야. 방정식도 결국 x가 나오잖아. 얘는 0 하면 x가 마이너스 1이랑 3 나오는 거잖아.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x의 범위가 나와야 돼. 그 뭐야?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x 범위가 뭐냐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또는 얘에 해당하는 x 범위가 뭐냐고.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를 풀었더니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얘가 0보다 작은 거 찾고 싶어. 그럼 그래프 어디야? 요거 아니야? 이거에 해당하는 x의 범위가 뭔데? 요거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다를 풀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은 어떤 관계다? 일단 첫 번째 함수에서 시작된 애들이다. 그럼 방정식은 뭐다? y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린 그걸 교점이라고 부른다. 교점. 그래서 y에다 0 집어넣으면 x절편이라고 부르잖아. x절편이 뭐야? x축과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방정식은 교점을 구하기 위한 식이야. 함수에서. 그럼 부등식은 뭐야? 부등식은 말 그대로 누가 크냐 누가 작냐야. 그 말은 뭐야?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걸 우리는 대소관계라고 부르죠. 또는 위치관계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는 뭘까? 그러면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에서 출발하는 건 알겠어. 함수에서 출발하는 건 알겠어. 근데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가 뭘까를 보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쓰면 방정식인 거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쓰면 부등식인 거야. 얘가 0이다라고 쓰면 x는 뭐 나와? 마이너스 1 또는 3 나온다고. 0보다 크다라고 썼더니 얘가 나온다고. 그럼 마이너스 1과 3이 어디가 있는 거야? 여기가 있죠. 그치? 그러니까 방정식은 다시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는 뭐냐? 방정식은 부등식의 경계값이에요. 경계값. 방정식의 근은 부등식의 경계값들이에요.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가 되는 그 경계값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단순 개념이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잘 봐.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쟤는 방금 다 설명했던 거예요. 74번 보세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고 싶어.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얘를 언제까지 우리가 얘는 이렇게 생겼고 이 6에 마이너스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2야. 괜찮아?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런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 범위가 뭐냐고. 여기에 해당하는 x 범위는 여기 지금 등호 있으니까 마이너스 6부터 2까지야. 이렇게 찾는 거거든. 이거 언제까지 그래프 다 그려서 볼 거야. 귀찮잖아. 너네 모든 방정식을 그래프로 풀었어? 아니잖아. 식으로 풀 수 있으면 좋잖아.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이걸 언제까지 다 쓰고 있냐고.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을 어떻게 푼다? 일단 경계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경계값이 뭐라 그랬어? 방정식의 근이 경계값이라고. 쉽게 말하면 얘는 x-2, 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 되지. 그럼 경계값이 뭐야? 마이너스 6이랑 2가 경계값이야. 방정식의 근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뭘 찾아? 부등식의 방향. 우리 아까 했던 거 봐봐. 마이너스 6이 이렇게 있고 2가 이렇게 있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고?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온다고. 근데 만약에 0보다 커. 0보다 큰 건 얘와 얘 말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생겼어?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부등식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부등식의 방향이 달라지잖아. 그걸 우린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 얘는 열린 범위다 또는 열려있다 라고 부를 거고 우리끼리 그렇게 부르는 거야. 얘는 교육과정상에 없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왜 열려있다라고 얘기하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끝나지 않잖아. 계속 가는 거잖아. 얘는 시작과 끝이 어떻게 돼 있어? 닫힌 범위다. 닫혀있다 라고 얘기할 거야.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거야. 닫혀있다라는 건 뭐야?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거야. 열려있다라는 건 뭐야?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쉽게 말하면 둘 중에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거야. 이렇게 보면 쉽거든? 열려있다라는 것보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언제 이 열린 범위는 0보다 클 때, 닫힌 범위는 0보다 작을 때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어? 그럼 결론. 경계값 찾았어. 지금은 설명을 하니까 천천히 가는 거지 너네는 그냥 딱 보자마자 바로 돼야 돼. 알겠죠? 경계값 찾았어. 근데 0보다 어때? 작아. 작으니까 뭐야? 닫혀있어. 닫혀있다라는 건 뭐야?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단데 등호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위에 등호가 있으니까 밑에 등호 쓰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자. 76번 보시면 이게 이제는 머릿속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쓰고 너네한테 설명하고 하느라 길어지는 것 뿐이지 머릿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바로 돼야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3, 5에 마이너스니까 x는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5보다 작다. 바로 나와야 된다고. 왜? 0보다 작으니까 닫혀있을 거고 경계값이 마이너스 3과 5잖아. 그쵸? 이해됐어? 이게 빠르게 돼야 부등식을 잘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 인수분해 어려운 거 아니잖아. 맞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7번 보세요. 77번에 얘들아, 부등식을 함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건, 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접근하는 건 뒤에 가서 어려운 문제에서 하는 거야.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얘래. 그럼 두 가지 보라고. 경계값이 마이너스 2와 5네. 맞나요?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된 거야?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 된 거야. 얘 지금 열려있어? 닫혀있어? 닫혀있잖아. 닫혀있으니까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끝이야. 머릿속에 있으면 한 줄로 끝난다고. 전개하면 A, B 나오죠? 맞아? 밑에 거 봐봐. 79번 보세요. 79번.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얘래. 얘는 어떻게 생긴 거라고? 1과 5가 경계값이니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거고? X-1 곱하기 X-5로 인수분해가 된 거고 닫혀있으니까 0보다 크다 작다? 작다. 근데 얘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다? A니까 여기다 A 적어주겠지. 맞나요? 그런데 내가 A를 적는 순간 얘 0보다 작다고 얘 0보다 작다야. 부등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그럼 A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죠. 맞죠? 맞죠? 전개하시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고요. 그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래요. 얘가 얘인 거잖아. 전개하시면 a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5a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 그럼 b는 마이너스 6a이고 c는 5a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그거를 마지막 요식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ax 제곱에 cx가 얘니까 마이너스 5ax에 b가 얘니까 마이너스 6a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양변 a로 나눌 수 있지? a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그러면 그냥 지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가 되고 1, 6의 마이너스니까 얘는 뭐가 된다? 뭐와 뭐가 경계값이다? 뭐와 뭐가 경계값이야? 마이너스 1과 6이 경계값이야. 맞나요? 근데 0보다 커 작아. 0보다 커 작아. 크잖아. 그럼 열려있어 닫혀있어? 열려있다고. 열려있다라는 건 뭐야?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뭐하고? 작다 또는 큰 것보다 뭐하다고? 크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중간에 있는 것들 다 설명할 거예요. 좀 이따.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좀 같이 볼 만한 문제가 이렇게 없냐? 같이 볼 건데, 보기 전에 한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딱히 풀 만한 문제가 없네, 중간에.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안 푼 것들 한 번씩 풀어봅시다. 이거 연습해야 되니까 75번, 78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볼래? 중간에 우리가 안 풀고 넘어갔던 거 75번, 78번 풀어보세요. 부등식은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75번, 78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숙제로 풀어야 될 거니까 시간 줄 때 열심히 푸세요.
풀어봤어? 어렵지 않게 풀리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넘어가셔서 유형 26번 한번 봅시다. 유형 26번에 내가 전에 이거 똑같은 거를 2차 방정식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말고 일단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 정석적인 방법에 대해서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쉽게 푸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fx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했더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6보다 크다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와 6이 경계값이구나. 그러면 뭐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열려있어 닫혀있어? 열려있죠? 열려있으면 0보다 어떤 거야? 큰 거지. 그치?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 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여기 a 적어야겠지? 근데 a를 적고 나서 얘랑 얘를 비교해봐.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었네. 그 말은 뭐겠네? a는 음수란 소리네. 그러면서 여기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a가 음수니까. 쉽게 말하면 양변에 음수를 곱했으니까. 이게 fx인 거야, 얘가. 요만큼이 얘가 fx인 거예요, 그러면. 괜찮나요? 근데 우리 뭘 구하래? f에 2x가 0보다 큰 걸 구하래.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x 자리에다가 2x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최고차항의 수 a에 2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클 때 찾으래, 이번엔. 그럼 양변에 a 나누겠네? 근데 a는 무슨 수니까? a는 음수니까 부등식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네? 반대로 바뀌겠네.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네들은 0보다 작다야. 그럼 x는 뭐와 뭐가 나와? x는 뭐와 뭐? 마이너스 1이랑 3이 나오고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생겼어? 닫혀 있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정석이야, 얘들아. 근데 우리가 모든 문제를 정석대로 풀 수 없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쉽게 보자고. 봐봐. 전에 내가 방정식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예요. f의 ex라는 게 무슨 의미야? 뭔 의미야? x 자리에다가 ex를 집어넣어라 라는 뜻 아니야? 그런데 잘 봐. 여기서 나오는 근이 뭐였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6보다 크다라는, 얘가 0보다 작다를 했을 때 이런 애가 나오더래. 근데 얘는 무슨 뜻이라고? x에다가 ex를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x에다가 ex를 집어넣으라고. x에다가 ex를 집어넣으면 e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ex는 6보다 크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나오잖아. 근데 그래놓고 0보다 크다래, 이번에. 부등식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고. 바뀌었잖아.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열려있다와 닫혀있다가 바뀐다고. 얘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열려있어. 부등식 방향이 바뀌었어. 그럼 뭐로 바뀌어? 닫힌 걸로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x는 이렇게 되잖아. 나오잖아. 뭐하러 구하냐고. 응? 뭐하러 구하라고. 너네한테 그래프 그려라 아니잖아. 그냥 부등식 구해라잖아. 그냥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함수 따로, 부등식 따로, 방정식 따로 푸니까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알겠어? 한 번만 더 해보자. 82번 봐봐. 82번 봐봐. 82번에 y는 fx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마이너스 5,0과 3,0을 지나고 0,15를 지난대. 그랬을 때 f의 2분의 x가 0보다 크다를 한번 찾아보래.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fx가 뭔지 찾고 2분의 x 집어넣어서 계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fx가 0보다 크다를 찾을 거야. 그 다음 뭐 하면 돼? 그냥 x에다가 2분의 x 넣으면 되잖아. 근데 지금 fx는 뭘 지난대? 마이너스 5,0 지나고 3,0 지나고 그 다음에 0,15 지난대. 그럼 이 참수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럼 fx가 0보다 크다의 근이 뭐야? 0보다 크다의 근이 뭐야? x는 마이너스 5부터 3까지다 아니야? 맞냐고? 이해됐냐고 여기까지? 그 상태에서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x 자리에 2분의 x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럼 양변에 2 곱해. 어떻게 돼? x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15개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 됐어?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fx를 언제까지 다 구할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은 틀리는 거 아닌가요? 불안하실 필요 없어요. 얘가 함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다 맞습니다. 여기 있죠? 개념적으로 틀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푸셔도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28번, 29번, 30번까지가 27, 28, 29번까지가 한 세트야. 한 세트야. 그래서 오늘은 27, 28, 29 세 개 한 세트로 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한 세트니까 얘네들을 따로 보지 않을 거야. 따로 보지 않고 얘를 어떤 식으로 내가 정의를 내릴 거냐면 27, 28, 29를 다 묶어서 2차 부등식의 특수해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2차 부등식의 특수해. 그럼 그 2차 부등식의 특수해가 27, 28, 29로 나뉘는 거야. 뭐야? 27번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28번에 뭐라고 돼 있어? 해를 갖는다. 또는 해가 한 개다. 라는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인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조건이야? 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뭐 해를 갖지 않는다 라는 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 요 세 개가 한 세트야. 다르게 보는 게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왜 그럴지를 생각해야 돼. 2차 부등식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2차 함수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더래.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애가 있어. 얘가 과연 항상 성립할까? 그렇지 않을까? 그걸 뭐로 따져볼 수가 있다고? 그래프로 따져볼 수가 있다고. 그래프로 따져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얘가 이 그래프는 항상 0보다 커? 그래프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뭐라고?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소리라고. 얘가 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어떤 그래프인지 몰라 이제는. 어떤 그래프인지 몰라. 근데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있어야 돼? 응? 얘들아,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고. 그치, x축보다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되지. 그러면 x축과 만나면 돼, 안 돼? x축과 만나면 안 되죠. 안 되죠. 만약에 어떤 이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있어야 돼? 항상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죠. x축과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결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고정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해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대, 뭐 여기 등호가 이렇게 붙어, 그럼 여기도 등호 붙이면 돼. 여기 등호 유무에 따라서 여기 등호를 만들면 돼, 그냥 그건.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네한테 어떤 식으로 알려주면 학교에서 똑같이 알려줄 거야. 어떤 식으로 너네한테 알려주냐면 이렇게 알려줘. 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 그리고 이 2차 함수를 y는 fx라고 불러. 그러면 y는 fx가 0보다 작다의 근은 어디야? 여기야. 맞죠? 또 fx는 0보다 크다의 근은 어디야? 여기 아니면 여기야. 까진 괜찮아. 그 다음에 x축을 이렇게 그려. 그러면 fx가 0보다 작다의 근은 어디야?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근이 없는 경우야 얘는. 0보다 큰 건 어디야?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 0보다 큰 건 어디야? 2 빼고 다야. 그러니까 이 방식이 뭐냐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방식이야. 어떤 방식이냐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의 위치에 따라서 x축이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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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x축이 어딨냐에 따라서 근이 바뀌겠지. 그걸 너네한테 설명한다고. 근데 문제는 그럴 게 아니야. 문제는 어떻게 나와? 반대로 나와.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x축이 여기 있을 때 근의 종류가 뭐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문제는. 문제는 너네한테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고. 근이 얘야. 그때 x축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너넨 애초에 공부할 때부터 반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에 맞춰서? 개념은 이게 맞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네한테 이렇게 알려줄 거야. 어떤 영상을 찾아도 다 이렇게 설명할 거야. 근데 문제는 반대로 나와. 그럼 우리 애초에 공부를 뭐로 해야 돼? 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어떻게 되는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뭘 쓴 거야? 조건을 쓴 거야.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알겠어? 문제에 맞춰서 공부해야지. 쉽게 말하면 문제가 갑이야. 너네가 을이고. 너네는 맞춰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문제에 맞춰서 공부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뭘 고민해야 돼? 조건이 나왔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아, 어떤 fx가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외우지 마. 어떤 fx가 있는데 그 fx가 0보다 크대. 그럼 그래프 어떻게 써야 돼? 0보다 크다라는 건 뭔 의미다? x축보다 위에 있다. 아, 그러면 항상 위에 있다. 이렇게 생겼네. 그걸 판별식과 연결시키기만 하면 돼. 만약에 어떤 fx가 있는데 얘가 항상 0보다 작대. 그럼 어떻게 있어야 돼? 아, 항상 x축보다 밑에? 이렇게 있어야겠네. 그거를 판별식과 연결시키면 된다고. 이해됐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에 맞춰서. 개념 공부 언제까지 할 거야? 나도 처음에 개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알려줬지. 처음 하는데 어떡해. 근데 이젠 아니잖아.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해를 갖는데요. 얘는 그냥 문제 보면서 합시다. 예를 들어서 86번. 요런 애가 있대. 해를 갖도록 하래. 해가 있대. 이게 뭔 소리야? 0보다 작은 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얘 보라고, 이 문제 보라고 얘들아. 이 식이 있는데 얘가 0보다 작다에 해가 있다. 해가 있다라는 건 0보다 작은 데가 있다, 없다? 있다, 해가 있으니까. 근데 쟤 지금 최고 차항에서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아래로 볼록이네? 그럼 또 생각하는 거야. 아, 이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네. 근데 이 이차 함수는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돼. 0보다 작은 게 있다는 건 x축보다 어디 있는 게? x축보다 아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럼 x축 어디 있는데? 그럼 x축 어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x축보다 아래 있는 게 있잖아. 그럼 몇 개에서 만나? 몇 개에서 만나? 두 개에서 만나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죠. 끝이야. 알겠어? 결국에 특수해는 판별식과 연결시키는 건데 그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는 그래프를 그려야 알 수 있어. 근데 그 그래프를 매번 모든 그래프를 다 그려서 아 이건 되네 저건 안 되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 조건을 보고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된다고요. 알겠어? 그 연습이 돼야 된다고. 그럼 또 보자. 이번에는 87번에 0보다 작거나 같대. 0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그 해가 한 개래. 한 개래. 그럼 얘도 똑같이 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생겼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여러 개가 아니라 구간이 아니라 범위가 아니라 딱 한 개만 나온대. 그럼 x축이 어떻게 있어야 돼? 접하면서 지나가고 여기가 알파여야지. 0보다 작은 건 없어. 그치만 0인 건 있어. 딱 한 개만. 그러니까 얘는 뭐야? 판별시티가 0이겠죠. 그리고 알파에서 접하니까 뭐로? x-알파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해가? 그럼 제 판별식 d가 0이다 쓰면 a 값 나오는 거고요. a 값 찾으면 알파 값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시면 돼요. 됐어? 이게 빨라야 돼.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어? 내가 예전에 개념할 때 이렇게 알려줬어. 아래로 볼록할 때 x축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위로 볼록할 때 x축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그때에 따라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거 찾았어. 우리 처음 할 때는. 이제 아니라고. 이거 언제?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6개 다 그릴 거야? 시간 없잖아. 너는 시간 부족하잖아. 시험 볼 때. 언제 다 그릴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문제에 맞춰서 공부하시라고요. 문제에 맞춰서. 그렇지. 너네가 나중에 이제 뭐 남자친구를 사귀든 여자친구를 사귀든 이게 연인을 만나면 응? 둘 중에 더 좋아하는 사람이 다 맞추게 돼 있어. 응? 그래서 이제 의뢰 연애라고 하잖아. 그다음 갑의 연애 이렇게 하잖아.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뭐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을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너네는 그게 아니야. 너네는 그냥 문제한테는 을이야 무조건. 어? 너네가 맞춰야 돼. 문제 내는 출제자가 너네 신경 써줘? 신경 안 써주잖아. 그런 애인은 만나면 안 돼. 알겠지? 아무리 더 좋아해도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면 상대방을 그냥 무시할 순 없잖아. 서로 맞출 건 맞추고 배려할 건 배려해야지. 근데 이제 내가 더 많이 배려해주고 많이 맞춰줄 순 있지. 근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 뭐야? 그게 노비잖아, 노비. 그건 연애가 아니야, 노비야. 알겠죠? 그런 연애를 하면 안 돼. 알겠지? 근데 문제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문제에 맞춰서 공부하셔야죠.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8번도 보면 봐봐. 2차 부등식인데 얘 아래로 볼록한 2차 부등식이네.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가 있대. 해가 있대. 그럼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고 0보다 작은 쪽이 있으려면 x축이 어떻게 있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몇 개에서 만난다? 두 개에서 만난다. 근데 여기 등호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등호 붙이면 된다고.
됐니? 마지막. 얘들아, 좀만 힘내자. 세 문제 남았어, 세 문제. 마지막. 89번. 어떤 2차 부등식이 있다. 걔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없대. 해가 없대. 해가 없어. 그럼 아래로 블록이야. X축 어떻게 있어야 될까? 0보다 작은 게 없어. X축 밑에가 없어. 그럼 X축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접해도 0보다 작은 건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판별식 D가 뭐가 되는 거야?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조심해야 돼, 얘들아.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 그려서 해. 외우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90번. 이번에는 최고차 항계수가 뭔지 몰라.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몰라. 근데 그 상황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없대. 0보다 크면 안 된대. 그 말은 뭐야? 0보다 크면 안 된다. 그 말이 뭐야? 항상 작다 아니야? 이해가? 0보다 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남자면 안 돼. 그럼 뭐란 소리야? 여자다란 소리잖아. 마찬가지야. 0보다 크면 안 된대. 그 말은 0보다 작다는 소리잖아.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그럼 그래프가. 0보다 크면 안 되잖아. 항상 작아야 될 거 아니야. 0이면 돼, 안 돼? 여기 드모 있으니까 0이면 돼, 안 돼? 0이어도 안 돼. 그러니까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판별식가 0보다 뭐야? 작은 거야. 그리고 A도 0보다 작은 거야. 위로 볼록이니까. 그럼 저기 드모 있으니까 여기 드모 붙일까? 그러지 말라고. 대부분의 경우엔 그러지만 지금처럼 아닌 경우 있으니까 외우지 말라고. 알겠어? 알겠어? 신경 쓰셔야 된다고요. 마지막 91번.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걸 합쳐놨다. 2차 부등식에서 얘의 해가 한 개다.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한 개다. X축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 X축이 접해야 되겠구나. 됐니? 이게 빨라져야 돼. 안 되면 계속 연습해 숙제하면서. 그럼 판별식 D가 뭐겠구나? 0이겠구나. 그럼 짝수 판별식으로 갑니다.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A는 0이구나.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A에 A 플러스 2가 0인 거니까 A는 0 또는 마이너스 2겠죠. 괜찮니? 따라왔니? 근데 A가 0이면 얘 뭐가 돼? 0이도 사라지지. 그럼 2차 부등식이야? 아니야?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야?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가 되고 그냥 이거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자.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릴게.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분의 B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그럼 또 생각해. 서준아. 생각해야 된다. 해를 갖지 않는다. 얘야. 얘를 봐야 돼. 얘를 보면 안 돼. 0보다 작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0보다 크다. 생각해. 0이면 어떻게 될까? 0보다 작은 게 없잖아. 0이어도 0보다 작은 건 없잖아. 그러니까 접해도 되네.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요. 안 만나면 0보다 작다. 접하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B는 2보다 작거나 같다. B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4겠죠. A가 마이너스 2고. 그러니까 답은 2가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한 세트라고 얘기했던 건지 알겠지? 원래는 지금 개념에 적혀 있는 것처럼 유형 위에 지금 유형 바로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외워서 풀어도 돼.
근데 외워서 풀려면 최고차의 녀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등호가 있을 때, 없을 때 다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한 20가지 정도를 외워야 돼. 그거 다 외울 거야? 그럼 삐끗하면 틀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2차 부등식의 특수해는 그래프로 본다. 근데 그 그래프와 뭐를 연결시켜서 보는 거다? 판별식을 연결시켜서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찾는다? 그래프 그려놓고 X축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야. 맞아? 괜찮지? X축 다 그려놓고 그 중에 맞는 거 찾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한다? 조건에 맞는 X축의 위치를 찾는 거야. 그건 연습해야 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늘 수업 영상은 바로 편집해서 내일 중에 올라갈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보면서 숙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늦지들 마시고 고생들 하셨어요.